여러분, 마트에서 양파 한 망 딱 집어들 때 뭘 제일 먼저 보세요? 아마 가격이나 신선도 이런 거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평범해 보이는 양파 하나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얼마나 길고 복잡한 여정을 거쳐왔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숨겨진 여정, 농식품 공급망의 건강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양파의 성적표를 다 같이 매겨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이 양파 어디서 왔을까? 어때요?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게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동의 밭에서 자라서 누구의 손을 거쳐 수확되고 또 어떤 창고에 보관됐다가 어떤 트럭을 타고 지금 내 눈앞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모든 과정, 이걸 바로 공급망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맞아요. 농식품 공급망.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농장에서 우리 식탁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활동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공급망이 요즘 들어서 기후변화나 일손 부족, 또 예측도 못할 국제정세 같은 것들 때문에 점점 더 위태위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기라고나 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문제를 고치려면 일단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부터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품목의 공급망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숫자로 딱 보여주는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연구원들이 마치 의사 선생님처럼 두 가지 전문 진단 도구를 딱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ISM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해부도를 보듯이 시스템의 구조, 그러니까 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각 부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SCOR 모델인데 이건 뭐랄까 종합 건강검진 결과표 같은 거예요. 시스템의 성능에 구체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위대한 양파 추적, 그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양파 하나를 깊숙이 파고들어서 시스템 전체의 비밀을 밝혀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고 많은 농산물 중에 왜 하필 양파였을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양파, 우리 식탁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진짜 많죠. 게다가 국내 자급률이 92%나 될 정도로 거의 우리 손으로 키워내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엄청 신경 쓰는 품목이기도 해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공급망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에는 아주 완벽한 대상이었던 겁니다. 자, 진단의 첫 단계는요. ISM 분석법을 사용해서 이 양파 공급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선수들이 누군지부터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관계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었죠. 그렇게 찾아낸 7명의 핵심 선수들이 바로 생산, 수확 후 관리, 출하량 조절, 판매, 정보 공유, 기술 혁신, 그리고 소비였습니다. 딱 봐도 밭에서부터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전 과정이 다 들어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7가지 요소들이 전부 똑같은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와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이 요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서열이죠. 보통 우리는 소비가 이 긴 여정의 맨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분석해보니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바로 소비가 다른 모든 요인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자 엔진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출하량 조절은 다른 요인들의 변화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제일 수동적인 요인으로 나타났고요.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로 움직인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이제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했으니까요. 두 번째 진단 도구 SCOR 모델을 통해서 매겨진 실제 성적표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양파 공급망 몇 점이나 받았을까요? 결과는 두구두구두구 10점 만점에 3.754점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이걸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적표에 A+는 아니죠. 이건 뭐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다. 딱 이 소리입니다. 아니, 전체 점수가 이 정도라면 분명 어딘가에서 점수를 확 깎아먹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공급망의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 골이었을까요? 분석 결과를 뜯어보니까 가장 큰 문제들이 공급망의 맨 첫 단계, 그러니까 생산 파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농가들이 유통상이랑 미리 가격이랑 물량을 딱 정해놓고 안정적으로 농사 짓는 계약 재배 비율이 너무 낮고
양파 씨앗 가격이나 공급이 불안정하고 결정적으로 농사 지을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문제들이죠. 결국 우리 농부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이 어려움들이 전체 공급망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진단이 끝났으면 이제 뭘 해야죠? 그렇죠. 처방전이 나와야죠. 연구원들은 이 진단 결과를 토대로 더 건강한 공급망을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그 처방전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양파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농산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성적표 시스템을 만들자. 둘째, 이 성적표를 정확하게 채우려면 믿을 만한 데이터를 꾸준히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셋째, 이런 분석을 다른 품목으로 계속해서 넓혀나가자. 어때요? 한마디로 정기적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죠. 그래서 이 복잡한 분석이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핵심은 딱 이겁니다. 공급망이 건강해야 우리가 마트에서 내는 돈이 안정되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장바구니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양파의 성적표를 함께 열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냉장고 문을 딱 열었을 때 보이는 그 우유, 계란, 상추, 걔네들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일까요?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모든 음식 뒤에는 이렇게나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보이지 않는 여정을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